자, 오늘부터는 함수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함수라고 하는 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함수를 좀 어려워하시는데 함수를 제가 설명을 잘 드리면 저걸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잘 해야지라는 마음을 드시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다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이요. 이 엑셀을 내 비서라고 생각하고 딱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이 엑셀에게 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 여기 총점을 구하는 뭐 이렇게 중학교 성적 결과라는 예제가 있는데 여기에 요 세 사람의 성적에 총점을 여기에다가 구해 넣으려고 그래요. 일일이 내가 계산해서 넣어도 되지만 그러기 싫으니까 엑셀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한테 내 비서가 있다면 걔한테 시켜야 되겠죠. 요 셀에다가는 요거에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요 세 개 값을 더해서 여기다가 계산해서 넣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엑셀에서 식을 넣을 때는 맨 처음에 는을 쓰는데 이 셀 찍고 이 셀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이 뜻이에요. 여기 있는 값 95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성적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성적 더하기 이 사람의 영어 성적 더하기 이 사람의 수학 성적, 즉 요거 세 개 더해서 넣으라는 얘기가 엔터예요. 입력이란 뜻이죠. 그러면 요거 세 개 더있는 값이 구해져요. 만약에 나중에 이 값이 바뀌면 얘도 이렇게 바뀌겠죠. 만약에 여기다가 95를 더했다면 여기에 바꾸는 값하고 관계없이 그냥 답만 나올 거예요. 답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총점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 3개 더 넣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 몇 명밖에 없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몇백 명, 몇천 명 될 때 일일이 요거 더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요거 더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한테 얘기한다면 자 요거 3개 더해서 여기다가 넣어 그리고 요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똑같이 계산해서 넣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얘기하는 게 여기 셀 마우스로 찝으면 맨 끝에 조그맣게 점으로 표시되어진 점이 나오는데 이거를 자동 채우기 핸들이라고 그래요. 마우스가 이렇게 있을 때와 자동 채우기로 갔을 때 마우스 모양이 다르죠. 자 이렇게 더하기 표시되어 있을 때 마우스를 끌어서 이렇게 아래로 채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똑같이 계산해서 채워졌지요. 자 요거 채우니까 여기에 있는 굵은 선까지 같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값만 채우고 이 선 모양이라든지 서식은 안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요거 채우기 옵션 버튼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채워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엑셀에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수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수들 있죠. 요거 3개 더해서 넣었잖아요. 그죠?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수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으면 내가 항상 설명드릴 때 예를 드는데 음식을 먹고 싶으면 직접 내가 요리를 해야지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식재료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랑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모든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요리를 못할 때는 음식을 못 만들어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럴 때 우리가 요리를 하는 기계가 있다면 뭐 오븐이라든지 뭐 밥솥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더라도 재료가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근데 기계가 있으면 뭐해? 기계를 쓸 줄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기계를 사용할 수 없으면은 어떻게 설명서를 읽어보면 되겠지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가 있느냐면은 함수라는 것이 있고 함수 안에 필요한 인수들만 넣어주면 돼요. 이때 이 함수도 함수 쓰는 게 힘들면 함수 마법사라는 게 있어서 함수를 모르는 것도
다 일일이 설명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법은 어떻게 되느냐? 문법은 항상 함수를 쓰실 때는 함수명을 쓰게 되고 괄호 안에 필요한 인수들을 넣어주는데 인수가 여러 개일 때는 쉼표로 구분해 가지고 여러 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앞으로 함수가 되게 많고 어려운 게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 문법은 이게 다예요. 자, 예를 들면서 여기 내가 sum이라고 써놨는데 시험 볼 때도 함수 이름이 가르쳐 줍니다. 스펠링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sum이라는 함수가 합계를 구하는 함수인데 이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국어 점수의 총점을 구해봐라. 만약 이거를 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임윤수 씨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5명밖에 없을 때는 5번만 집어주면 되지만 500명 합계 구하려면 500번 클릭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그럴 때는 함수를 쓰면 된다고요. 자, 함수를 쓸 때도 마찬가지 식이니까 는부터 시작합니다. 함수 쓸 때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sum이라고 가르쳐줬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업무하실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자, sum 괄호 열고요. 자, 괄호 열고 여기 괄호 안에다 뭘 넣어준다 그랬습니까? 필요한 재료들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합계를 구할 거면 어떤 거 합계 구할 건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괄호를 열었으니까 항상 쌍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괄호 닫고 엔터.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도 다 계산하고 싶으면 요거 클릭하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잡고 쭉 채워주시면 돼요.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를 쓰래요. 는 AV 있으니까 AV로 시작한 함수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다 써도 괜찮은데 다 쓰기 힘드시면 요거 average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괄호 열리는 것까지 나오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를 집어서 평균 구하고 싶은 값을 집어줍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등수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요 세 과목 중에서 제일 큰 점수를 구하고 싶어요. 이때 쓰는 거 제일 큰 값 구하는 게 맥스입니다. 괄호 열고 요 세 과목 잡아주고 괄호 닫고 엔터하면 그 세 과목 중에서 제일 큰 값. 미니멈은 제일 작은 값 구하는 함수입니다. 요거 3개 집어주면은 그 3개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줘요. 그리고 하나하나 채울 것이 아니라 이만큼 범위 잡고 자동 채우기를 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채울 수 있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값만 채울 수 있죠. 제가 뭐 했어요 지금?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아까 전에 내가 굵은 선을 해버렸네요. 자, 선이 이렇게 되었으면 나중에 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 등수 구할 때는 옛날에는 랭크라는 함수를 썼는데 요즘에는 rank.eq라는 함수를 써요. 더 빠르기 때문에. 근데 랭크라는 함수를 없앨 수는 없는 게 옛날에 쓰던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도 없고요. 추가를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나 랭크나 똑같은 거니까 같은 걸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sum이나 average나 뭐 maximum이나 이런 것들은 함수 쓰고 괄호 열고 .eq로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집어주면 이 사람의 등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집어주면 이 사람의 등수를 구하느냐? 안 구해져요. 여기에 뭐 내가 김치찌개만 하는데 물만 집어넣고 끓이면 김치찌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처럼 sum이라든지 average나 maximum, minimum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값만 범위만 잡아주면 끝인데 얘는 들어갈 인수들이 많아요. 이럴 때 함수를 쓰는 법이 좀 어려울 때는 뭘 쓰라고요? 함수 마법사, 즉 설명서를 읽어보면 되는데 자, 랭크 쓰다 보면 여기 rank.eq가 있습니다. 요거 fx지 여기 요게 함수 마법사인데 요걸 클릭하시면 요렇게 대화 상자가 나오고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데 이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number, reference, order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number에다가는 순위를 구하는 숫자를 넣어주는 곳이고요. reference에는 목록이나 배열을 넣어주는 곳이고요. order에다가는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넣어주는 곳입니다. 세 개를 넣어줘야 돼요.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지도 않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읽어본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 조금 어렵고 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요걸 자꾸 읽어보셔서 이 말이 이해가 돼야지 나중에 다루는 문제
처음 쓰는 함수도 내가 쓸 수 있고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읽어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엑셀로 답을 구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구하는 방법과 똑같이 얘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항상 그래요. 여기에 등수가 나오게 하려면 이거 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내가 직접 계산해 보라고 그래요. 여기에 등수를 직접 계산해 보면 몇 등이 나와야 돼요? 1등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1등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셨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평균으로 계산해도 되고 또는 총점으로 계산해도 되고 그쵸? 총점을 보니까 총점으로 계산할게요. 275점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쭉 따져 보니까 275점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등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얘는 몇 등이에요? 얘가 262점이니까 자기보다 큰 게 여기에서 몇 개 있는지 잡아야 되겠죠. 여기 하나 있고요. 두 개 있고요. 두 개 있네요. 그러면 얘는 몇 등입니까? 3등인 거죠. 얘는요. 자,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커요? 두 번째로 크죠. 그러니까 얘는 몇 등인가요? 2등인 거죠. 이렇게 등수를 구하려면은 자기 점수가 주어진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지 또는 몇 번째로 작은지 거기에 따라서 등수가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납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숫자 순위 구할 건지를 찝어줘야 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순위 구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의 국어 점수의 순위를 구한다면 이 점수의 순위를 구할 것이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총점으로 구할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위를 구하라는 숫자는 이 숫자의 순위를 구하겠다라고 대답해 줘야 되겠죠. 두 번째 넘어 보니까 목록을 잡아줘야 되는데 275점만 컴퓨터한테 가르쳐주고 얘가 몇 등이게 라고 물어보면 얘네들 알겠어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목록, 즉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지를 따져봐라 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요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 보고 마지막에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쓰는데 숫자가 큰 게 1등이고 점점 갈수록 작아지는 등수가 내림차순이에요. 100점이 1등, 90점이 2등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달리기는 10초가 1등, 11초가 2등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점점 숫자가 올라갈수록 등수가 올라가지요. 숫자가 작아지면서 등수가 나와야 돼. 그럼 이거 뭐예요? 내림차순. 보통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 된대요. 우리 지금 내림차순 쓸 거잖아요. 그죠? 쓰려면 0을 쓰고 안 써도 된대요. 그러니까 안 쓸게요. 됐죠? 확인해 볼게요. 1등 맞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계산해 봤잖아. 그러면 자동 채우기 했을 때 나머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어라?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요거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부터 또 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요거 3개 더해 놓았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자동 채우기를 해서 아래로 채웠지요.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 다음은 요거 3개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집어넣고요. 자동 채우기를 하면 자동으로 6번으로 바뀌어져 있죠. 7번으로 바뀌어져 있죠. 8번으로 바뀌어져 있죠. 이렇게 내가 여기에다가 1월이라고 쓰고 또는 뭐 A5라고 쓰고 이거를 자동으로 쭉 채우면 A6, H, A18, A9 이렇게 바뀌듯이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5번 3개를 더했잖아요. 그 다음 칸은 전부 다 6으로 바뀌었죠. 이래야지 6번 더하고 7번 더하고 8번 더하고 9번 더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내가 D열 D부터 D9까지를 계산했는데 그 다음 칸은 뭐가 돼요? E 그 다음 칸은 F 이렇게 바뀌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봐봐요. G5가 얘가 G5부터 G9까지 여기서 이 범위에서 몇 등 맞지요? 근데 이걸 자동 채우기를 해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식들의 행, 즉 5번이 전부 다 1씩 더해져가지고 그 다음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봐봐요. G6이 얘가 요것도 일씩 증가돼 가지고 G6부터 G10까지 이만큼 범위에서 범위도 한 줄 내려간 거죠. 그럼 안 되잖아요. 얘가 이 범위에서 범위 안 내려면 된다. 근데 쭉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게 같은 경우는 G9가 요 범위에서 몇 등이냐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G 혼자니까 1등일 수밖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채우더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거 아까 전에 순위 구할 때 이거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요거를 나중에 자동 채우기 할 때 얘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4 위에 달러 사인 있죠? 글자가. 그게 꼭 뭐예요? 막대기가 끈으로 묶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의 글자지요. 에? 그렇잖아요? 그거를 잊어먹지 말라고 4 위에 F 달러 사인이 있으니까 잊어먹지 말라고 F4에다가 기능을 넣어놨는데 제가 여기 요거 봐봐요. 제가 요렇게 범위 잡고요. 바로 F4를 눌러볼게요. 그럼 어때요? 여기 G5, G9에 각각 앞에 달러 사인이 붙었죠? 요거 전부 다 고정시켜 놓겠다. 자동 채우기도 바뀌지 않게끔 묶어 놓겠다라는 뜻이 돼요.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해볼게요. 어때요? 이제 제대로 나왔죠? 봐봐요. G5가 G5부터 G9까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G6이 얘는 바뀌었어요? 안 묶어 놨으니까. 근데 얘는 묶어 놨으니까 G5, G9 그대로 있죠? 맞나요? 요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셀 주소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F4를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F4를 눌러서 이렇게 묶어둔다. 이걸 절대수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고정시켜둔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어떨 때 그렇게 한다고요? 요거 자동 채우기 할 때 변해서는 안 되는 셀 주소 있죠. 이런 것들은 고정되게 절대 주소라고 그러는데 F4 눌러서 묶어두는 거예요. 됐죠? 요게 다예요. 우리 엑셀의 함수에서 기본 개념은 이게 다고 여기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함수 종류만 다르고요. 들어가는 인수만 조금 더 있고 덜 있고 하실 뿐이지 개념은 이게 다라. 그래서 이것만 다 완벽하게 이해하면 엑셀 함수는 끝난 거예요. 사실 몇백 개가 되는 함수 다 쓸 수 있어요. 일단 요거 얼른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을 여러분들 131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직접 입력도 해보시고 사자까지 했는데 함수는 안 했잖아요. 이제 함수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7번 족고분 서식이고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함수가 있네요. 5번. 그쵸? 그거 여기 5번이 어디입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결제 금액. 결제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요게 나오게 해라 할 때 max라는 함수를 이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는 max. 자, 여기에서 m만 써도 m으로 시작한 함수들이 쭉 나와요. 내가 max 다 써도 되고 아니면은 max를 요거 더블 클릭하면 내가 요걸 선택할 때는 괄호까지 생기면 괄호 굳이 내가 쓸 거 없이 결제 금액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만약에 내가 맥스까지 직접 다 쓴다 그러면은 괄호까지 써줘야겠죠. 그리고 요렇게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쉽죠? 요거 하나 하는 거 20점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되고요. 오늘은 목표가 요거 6번에 보면은 vlookup이라는 함수 있죠. 그거 하나만 오늘은 더 설명드리고 내일부터는 그 6번은 항상 나오는 거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6번이 뭐 하라는 얘기냐면 우리 예전에 여기에서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주문 번호를 선택 입력할 수 있었지요. 이때 H14번 셀에서 선택한 이 주문 번호에 해당되어지는 결제 금액이 여기에 나타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그쵸? 6번 읽어보니까 H14번 셀에 선택한 주문 번호에 대한 결제 금액을 표시하시오 라는 말 있잖아요. 이때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라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선택 버튼 이용해 가지고 아무 주문 번호나 입력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 답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지 내가 직접 계산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 결제 금액이 얼마가 나오면 맞아요? 69만 원 나오면 맞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H14번 셀에 H20011이 들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주문 번호에서 H20011을 내가 먼저 찾아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결제 금액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이 값을 여기다가 쓰겠죠. 그쵸? 만약에 제가 요거를 다시 20071로 바꾸면 20071이니까 예 21만 7천 원 이렇게 하겠죠. 이거를 여기서 주문 번호를 선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택하면 잽싸게 내가 일일이 찾아가지고 값을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일을 내 대신 컴퓨터가 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답을 직접 구했는데 답을 구하기 위해서 뭐 했나요? H14번 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그 값을 주문 번호에서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결제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 금액을 여기다가 써야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중 한 가지 과정이라도 빠지면 답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거를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래요. VL까지만 쓰니까 vlookup 함수가 나오네요. 요거 더블 클릭하면 괄호가 탁 열리는 것까지 돼요. 그죠? 자, 요때 fx를 누르면 vlookup 설명이 나와요. 마법사가. 얘도 똑같아요. 첫 번째 찾으려는 값이 뭡니까? 천열에서 찾으려는 값이 뭡니까? 얘가 물어보는 거랑 보세요. 요거 H24번 쌀에 있는 값으로 찾을 거야 라고 대답해 주고요. 두 번째 칸에 오면은 좋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게 R20021인데 이거를 어디서 검색을 하고 무엇을 추출할 건지 그만큼 표를 집어 달라는 겁니다. 범위 잡는 거예요. 자, 얘가 주문 번호니까 여기서부터 나는 지금 뭘 구할 거지요? 결제 금액을 추출할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 잡는 겁니다. 무조건 첨서부터 잡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주문 번호가 아니라 고객명이 여기 있다면 여기에서 찾고 결제 금액을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첨서부터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가 주문 번호니까 여기서부터 결제 금액까지 필요하니까 이만큼 잡은 겁니다. 자, 요거 범위 잡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왔더니 테이블 어레이가 방금 범위 잡은 곳이잖아요. 방금 범위 잡은 곳 내의 열 번호를 쓰래요. 어떤 열 번호? 내가 추출할 열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범위를 잡았는데 그 중에서 난 결제 금액을 추출해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 그래서 6번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즉 R20021이라는 글자, 여기에 있는 글자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건지 얘랑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건지 찾는데 얘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여기다가 뭘 쓰래요? false래요. 그죠? 비슷한 거 찾을 때는 true 쓰고 이때 영어로 false 쓰기 힘들죠 여러분들? 컴퓨터는 0이 false고 1이 true예요. 그래서 0 쓰시면 돼요. 여기에 뭐라 나와요? false 나와요?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58,000 나와요? 이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주문 번호를 다르게 입력해 보면 이렇게 착착착 결제 금액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vlookup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vlookup 함수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요거 꼭 읽어 보십시오. 얘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찾으려는 값이 뭡니까? 얘로 찾겠다. 두 번째, 어디서 검색하고 뭘 추출할 건지 표 집어 주세요. 여기서 검색하고 결제 금액을 추출할 거니까 이 표 범위 내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방금 잡은 범위 내에서 추출하려고 하는 열 번호가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이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펄스를 써주세요. 0이 펄스라 그랬죠? 확인.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직접 요거 넣어서 제대로 보이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은 다 필요 없어요. 요거 두 개만 완벽하게 하시면 대성공이에요. 내일도 가랑비 어쩌듯이 하나씩만 설명드릴게요. 됐죠?